자, 이 나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수세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과일도 보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과일 굵기도 조금 더 작게 형성이 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하고 저 옆에 있는 나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하나죠. 대목 노출 길이입니다. 자, 이 나무는 대목 지금 전목 부위가 거의 지금 땅에 묻혀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저 옆에 있는 나무는 그래도 적어도 뭐 한 5cm 이상 대목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홍로 같은 경우는 뭐 성목이 되면 수세가 약해지고 동해도 받기 쉽고 그래서 조금 깊게 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목 부위가 이렇게 묻혀버리면 수세는 굉장히 강해지죠. 물론 동해는 강하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이렇게 수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수세가 강해지면 영양생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뭐 과일 키우는데 양분을 많이 주지 못하고 영양생장하는데 양분을 많이 뺏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이야 늦었죠. 지금 늦었지만 내년을 위해서라도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수확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대목을 조금 더 노출을 시켜서 수세가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착과량은 그런 대로 유지가 돼 있는데 과일 크는 거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금년에는 이것도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 한번 도장지를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무들, 즉 수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강하고 이런 나무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조금 어느 정도 잎을 보호를 하고 그런 거를 떠나서 눈에 거슬리는 도장지는 가급적이면 다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무 도장지를 한번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하단부. 자, 이런 것들은 좀 강하게 제거를 해서 햇볕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착색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단부에도 지금 상당히 강한 이런 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결과지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하나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지금 굉장히 세력이 강한 도장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죠. 뭐 이렇게 뭐 이 정도만 제거를 해줘도 지금 햇볕이 아까 처음 자르기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금 잘 들어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 하늘이 보이네요. 자, 이 정도면 아마 착색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물론 지금 최상단부에도 강한 도장지가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께서 이런 과원 도장지 제거하실 때 하단부를 먼저 제거하시는 것보다는 상단부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작업 여건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강한 나무들 도장지 제거하실 때에는 상단부 먼저 제거를 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방법으로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저 최상단부에는 거의 햇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상태거든요. 혹시 원주께서 뭐 사다리가 있을까요? 자,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 가위를 활용을 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도장지 제거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보통 보면은 도장지를 그냥 기부해서 바짝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반드시 결과지를 다시 형성시켜야 할 경우에는 방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그렇게 제거를 하면 내년에는 거기에 결과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성 가지라고 해서 무조건 바짝 제거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내년에 결과지를 만들어야 할 위치다 하면은 이런 그루터기를 뭐 홍로 같은 경우는 뭐 한 1 내지 2cm 정도 남겨놓고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짧게 남겨놔도 내년에 충분히 결과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장지 제거할 때 그런 점을 조금 주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너무 강하죠. 이 정도만 제거해도 상단부가 많이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단부 먼저 제거하고 중하단부는 좀 천천히 해주시는 것이 뭐 후기 비대나 이런 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장지 제거하실 때 도장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나무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과일들이 제대로 안 보이죠. 그런데 도장지 몇 개 제거하고 나니까 자, 이 측지에 요즘 상당히 짧은 측지에 지금 과일이 6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농업인들은 이 시기가 되면은 과일 따는 것을 상당히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사실 과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 적과를 해 주시면 나머지 과일들이 후기 비대가 더 잘 되는, 그래서 오히려 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지 제거할 때나 아니면 저겹하실 때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마무리 적과해 준다 하는 개념으로 과일을 조금은 더 따주시는 것이 남아있는 과일들이 더 착색이 잘 되고 후기 비대도 잘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면은 많이 지금 햇빛이 잘 들어가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나무, 그래도 대목 노출이 이 나무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그런 나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방금 했던 나무에 비해서 대목이 그래도 조금은 더, 뭐 한 7, 8cm 정도 더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기에도 수관 내부가 그래도 조금 햇볕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세력이 강한 도장지 발생량도 상당히 적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목기가 되더라도 최소 5에서 8cm 이상은 대목을 노출시켜 주시는 것이 뭐 과일과 대과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수세를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대목이 조금 더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 나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내년에 과일 달 그런 결과지들이 지금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 긴 거보다는 홍로는 결과지를 조금 짧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여기 뭐 좋은 결과지로 보이지만 이 안쪽에 숨어 있는 쪽에 지금 여기 상당히 좋은 단과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위에서 나온 그 세력이 강한 그런 결과지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겹쳐지죠. 겹쳐지는 부분은 높이에 관계없이, 즉 측지 높이에 관계없이 절단전장보다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결과지로 마감을 해서 세력이 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지금 과대지가 거의 뭐 80cm 이상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착색 관리 하실 때 보통 기부에서 잎을 한 8장에서 10장 정도 남겨놓고, 지금은 물론 뭐 일을 할 수 있는 어린 잎들은 제거가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과일에 햇볕 들어가는 것을 방해를 하는 정도라면 잎을 한 10장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짧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도 세력이 강한 결과지, 이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 정도만 해줘도 상당히 햇볕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장지 제거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강한 전정은 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강하게 이 도장지를 제거를 하다 보면은 또 잎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이런 상으로는 우리가 이 하계 전정, 뭐 여름철에 하는 하계 전정이나 착색 관리할 때 한 전정이나 다 하계 전정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한 나무에서 한꺼번에 20% 이상의 잎이 제거가 되면 과일 비대나 또는 착색, 당도 향상, 이게 딱 멎어버립니다. 한꺼번에 너무 무리하게 많이 제거하지 않도록 이렇게 전정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장지 제거를 해도 남아있는 잎들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도장지 제거하고 바로 적엽 작업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 4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하시는 것이 후기 생육을 조금 더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8월 20일 날 적엽을 할 계획이다 그러면 도장지 제거하는 작업은 적어도 한 5일 전에 해서 나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난 후에 적엽을 해줘야
후기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장지 정리하고 바로 저격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잎수가 너무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후기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색 관리하면서 우리 이제 농업인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격을 하고 나서 바로 반사필름을 까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홍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사필름을 깔고 나면 하단부에 있는 과일이 이 배꼽 부분이 일소 피해를 많이 받죠. 반사필름에 의한 일소 피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과일이 햇빛에 노출이 돼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우리가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는 뭐 도장지 제거하고 바로 잎 제거하고 바로 반사필름을 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반사필름 까는 방법도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홍로 같은 경우는 뭐 온도가 떨어지는 시점이라 할지라도 지금 햇살이 굉장히 강한 그런 계절입니다. 근데 많은 농업인들이 반사필름을 수관 하부에 깊숙이 집어넣어서 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반사필름 까는 목적은 수관 내부까지 햇빛이 잘 들어가게 해주는 그걸 목적으로 반사필름을 까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관 하부에다 바짝 붙여서 깔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하단 측지는 효과를 보죠.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측지들은 최하단 측지가 많은 양의 햇빛을 차단을 해서 그 위쪽으로 갈수록 햇빛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반사필름 까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바로 까니까 최하단부에 붙어 있는, 최하단 측지에 붙어 있는 이런 과일들은 배꼽 부분이 일소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사필름 까는 것도 저격하고 나서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는 과일이 햇빛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시고, 그 다음에 반사필름 까는 것도,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수관 하부에 이렇게 나무 깊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반사필름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사필름은 헛골에다 조금 넓게 해서 이 헛골에다 깔아 놓으시면 이 배꼽 부분 일소 피해도 훨씬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다 반사필름 피복을 해 놓으면 위에까지 햇볕이 상당히 잘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필름 까는 방법만 조금 개선을 해도 피해도 줄이고,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착색을 훨씬 더 고르게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또 금년에 추석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그런 해기 때문에 너무 수관 하부에다 바짝 집어넣어서 반사필름 깔아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이 헛골에다 깔아서 수관 중간 상단부까지 햇빛이 잘 들어가서 고르게 착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헛골에다 까는 거는 제가 사진으로 제공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겹입니다. 그런데 홍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저겹을 너무 과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색은 들어올지 모르지만 맛이 없는, 그래서 소비자들로부터 홍로가 자꾸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년처럼 추석이 늦게 든 해에는 저겹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저겹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착색이 빨리 되는 게 아니죠. 잎이 충분한 잎을 가지고 있어야 안토시아닌 합성도 잘 이루어져서 착색이 빨리 진행이 되는데, 저겹을 많이 해버리면 안토시아닌을 합성할 수 있는 잎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착색이 지연되는, 그리고 당도가 안 올라가죠. 그래서 맛없는 사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겹하실 때에도 가급적이면 과일 주변에 있는 잎만 가볍게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뭐 이 정도만 따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그래서 많은 농업인들이 이 정도 잎을 따면 햇볕이 안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착색이 더 빨라요.
이런 잎들에서 안토시아닌을 많이 합성을 해서 바로 과일에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잎이 없는 것보다는 잎이 많이 붙여놓는 것이, 물론 햇볕은 좀 덜 들어가죠. 햇볕은 덜 들어가지만 그래도 안토시아닌 합성량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착색을 더 좋게 해주고 또 맛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후기비대도 더 좋게 해주고. 근데 잎을 다 제거를 해버리면 후기비대도 나빠지고 안토시아닌 합성량이 부족해서 착색이 지연되고 또 당도가 안 올라가는, 그래서 전체적인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격하실 때 과일 주변에 있는 잎, 이 정도만 가볍게 저격을 해 주시면 맛도 좋고 오히려 착색도 더 잘 되는 그런 과일을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홍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과도한 저격, 무리한 착색제 사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착색은 될지는 모르지만 맛이 떨어지는, 그래서 소비자들로부터 자꾸 외면을 받는 그런 과일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격은 과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만 따줘도 착색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잎을 많이 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직거래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저격 심하게 안 합니다. 착색은 다소 좀 덜 되더라도 맛있는 사과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거래를 하는 분들은 저격을 뭐 정말 이렇게 과일이 붙어 있는 잎 정도만 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거래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거는 딱 하나죠. 맛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시장에 출하를 하는 그런 과일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맛있는 사과를 만들어서 출하를 한다면은 소비자들로부터 우리 사과가 자꾸 외면을 받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뭐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뭐 한 2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8월 14일이니까 뭐 늦어도 9월 5일경이면 첫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년처럼 탄저병이 많은 해, 뭐 전국적으로 지금 탄저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에는 이제 후기 방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과원은 지금 뭐 탄저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당도가 올라가면서 탄저병은 더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후기 방제에 좀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정도라면은 앞으로 적어도 2번 정도는 방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확기가 되면은 가장 우리가 방제에서 주의하시면서 방제를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제 PLS죠. 즉 안전 사용 기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면서 방제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번 방제를 한다면 이 다음번 방제할 때에는 적어도 안전 사용 기준이 14일짜리 요거 한번 방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방제는 잔류기간이 7일 정도 되는 이런, 즉 잔류기간이 짧은 이런 약재로 방제를 해 주신다면은 상당히 안전한 그런 사과를 생산해서 출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금년에 너무 어려운 한 해입니다. 봄에 냉해, 조기낙과, 우박, 그리고 일부 지역 지난 6호 태풍에 의한 낙과, 또 탄저병, 갈반병, 이렇게 금년에 우리가 사과 농사 지면서 겪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겪은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뭐 한 달 정도만 더 고생을 하신다면 홍로는 충분히 출하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색 관리도 중요하지만 후기 탄저병 방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유튜버들 보면은 뭐 제품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탄저병에 어떤 제품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저병이 많은 그런 과원들은 그런 영상을 보고 아마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런 데에서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 한 번쯤은 사용하는 것도 탄저병 피해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1년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그런 시기죠. 착색 관리는 1년 농사를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색 관리를 조금 더 잘 해서 정말 맛있고 예쁜 그런 사과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